예, 김현지 실장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김현지 실장, 제1부속실장을 놓고 여러 가지 출석하느냐, 국감에 나오지 않느냐 말들이 많은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그 출석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 자, 성치은 부의장. 네. 자, 총무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으니 지금은 현재 총무비서관인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김현지 실장, 그때 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등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안 나온다고 한 적 없다. 뭐 등등의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변경된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 이거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사실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다른 직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직책, 예를 들면 뭐 장관이 있는데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장관이 바뀌었을 때 장관이 새로 취임하기 전에 그 전 장관이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전 장관을 부릅니까? 국정감사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재 국정감사라 함은 과거 1년 동안의 일을 현재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1년에 대해서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만, 다만 지금 김현지 이 실장에 대해서는 워낙 정쟁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면 좀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분들이 하신 거라고 봐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운영이 그 회의를 전체 회의를 15일에서 29일로 연기했잖아요. 29일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계속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나치게 처음에는 운영에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운영에 나오라고 하다가 인사 문제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저희 여당 쪽에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총무비서관을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상임위도 나와라 저 상임위도 나와라 그러다가 지금 상임위가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임위 이렇게 다 남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축약한다면은 그때 가면 29일 그때 회의쯤에 저는 협의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다. 네, 그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이 정쟁화시키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저희 민주당에서 부를 필요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쟁을 좀 줄이겠다, 다른 상임위 안 부르겠다고 좀 마음을 먹고 운영이 하나만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한다면 그때 가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나 지도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소연 평론가.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3분의 1, 네. 국회 정원의 3분의 1만 동의하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근데 뭐 지금 의석수가 이제 100석이 넘으니까 이제 그걸로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불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네.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기는 어렵죠. 현재는 뭐 다수결이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건 약간 좀 너무 즉자적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김현지가 누구냐, 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학교 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1급 이상의 공적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든 총무비서관이든 지극을 해서 보자는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경력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그게 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죠.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이 바로 선샤인 로우입니다. 이른바 햇볕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투명하지 않게 공개되지 않고 음습한 곳에 있으면 이게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아예 모든 공적인 위치에 있거나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면은 민주당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와 그 과정들을 알고 싶다는 건데 마치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정쟁화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국민은 알고 싶은 걸 묻는 겁니다. 예, 이긴 사무총장이 이제 본인이 성남시 의회 의원 시절에 김현지 실장 여러 차례 불렀는데 그때도 결국 몇 번을 불렀는데도 안 나왔다.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 결국 이번 국감에도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요?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다뤘던 것처럼 김현지 방지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방지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 회의 운영을 억압적으로 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안 해주니까 그냥 야당이 간사 선임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예, 공방 이제 국감 2주차에 접어드는데 내일부터 또 국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